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디자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문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기사책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책이 출판되면서 거기에 맞도록 새로 강의를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총 강의는 20강까지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여러분 일정에 맞춰서 강의를 듣고 교재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기출문제 해설집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하는 방법은 뭐 카페 있죠. 저 다음 카페 조선생의 컬러리스트와 시각디자인 카페 또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또는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열심히 썼는데 오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열받아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위주로 책을 이제 쓰긴 했는데, 이제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기사는 한 번밖에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책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시각된 산업기사 책이지만 기사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오늘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귀찮아, 난 듣기 싫어 그러면 그냥 바로 강의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는 시험은요, 자 기본적으로 자격증이죠. 자, 여러분 뭐라고 이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뭐예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 보증한다. 누가? 국가가 또는 민간단체가, 믿을 수 있는 민간단체가 이 사람은 요 파트에 대해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증명합니다 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공신력 있는 자격증입니다. 어떤 게 더 믿음이 가요? 당연히 국가 자격증이겠죠. 그래서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또는 기사는 무슨 자격증일까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 큐넷이죠. 큐넷에 가보시면 그 법적으로 그 혜택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시각된 산업기사 기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 혜택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학점랭제 준비하시죠. 그래서 학점랭제 할 때 산업기사는 16학점, 기사는 20학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뭐 적지 않은 학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공무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인데 디자이너를 선발하거든요. 그때 가산점 5점입니다. 엄청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또 이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만 시험을 보는 제한 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취업하실 때 이제 회사가 국가로부터 어떤 조달청에서 이렇게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회사를 취업할 때는 좀 더 가산점이 붙을 것이고요. 또 취업하고 나서는 그 자격증에 대한 또 급여도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임용고시 볼 때도 마찬가지 혜택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 보면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는 시험을 보면서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고 시험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80% 이상이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뭔가 이렇게 형태를 이래요. 시각이니까 눈이니까 눈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코로 하면 후각 디자인이고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이고 혓바닥으로 하면 미각 디자인이니까 그만큼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운 좋게 붙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못 그려요, 컴퓨터를 잘 못 따라요, 막 이러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시험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디어 스케치가 70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이디어가 합격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시험이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정말 쉽게 뭐 컬러리스트보다도 더 쉬운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시험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 이 아이디어 내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내더라도 보면 똑같이 내요. 왜 다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르게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실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필기를 단순 암기 과목으로 60점을 맞기 위해서 애웠다가 합격이 되자마자 막 초능력을 발휘해서 까먹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자, 필기를 왜 요구하는 것이냐? 그러면 너가 시각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러면 필기 과목에 있는 그 이론과 그런 기본 소양을, 지식 소양을 60% 이상은 알고 있어야 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기 과목을 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후에 실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디어 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여러분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사실 이까짓 거 뭐 강의 들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책이 이제 예문사,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라는 선생님이 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꼭 선생님 교재 가지고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교재든 간에 일단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교재의 이론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책에는 이제 체크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단원 평가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고서는 내가 얼마큼 암기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집을 보고 기출문제에 틀린 거를 찾아봐서 이해를 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카페에다가 이제 질문한다든가 또는 문자, 카톡 얼마든지 연락하셔도 친절하게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떨어지는 친구들은 왜 떨어지느냐?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공부 안 하면 떨어져야죠. 안 하고 붙으려고 하는 건 도둑 심보죠. 그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잖아요. 자, 여하튼 간에 뭐 엄청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고시도 아니고요.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60점이면 뭐 이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엄청나게 피 터지게 공부했던 점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혜택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고 또 자격증도 취득해서 이러한 혜택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뭐 재수없죠. 지가 강의하고 지가 좋다고 얘기하고 그죠. 근데 제가요 진짜 오랜 기간 정말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까. 그 시각 디자인이 뭔지 정말 이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이 선생님 마음. 저희 카페 합격자들 후기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단순히 합격해서 감사하다라기보다는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 그걸 지금 잘 쓸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과목 이제 공부하면서도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자, 산업기사 시험은 어떤 과목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색채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색채학은요 뭐냐? 색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왜 시각 디자이너가 색을 공부해야 될까요? 자, 항상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예, 공부할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네, 뭔가 되긴 되죠. 하지만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너 공부해서 뭐 대학원 가서 뭐 할 건데 취업하려고요. 그래요. 그럼 어떤 파트에 어떻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취업만 되면 좋아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행 갈 때 그냥 여행 가려고요 라고 하게 되면 다 준비해야 되잖아. 뭐 등산, 수영복 뭐 싹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들죠? 돈 많이 들어가죠? 피곤하죠? 효율은 떨어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는요 하와이 갈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 갈 것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목표가 공부할 이유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정체성이 좀 많이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괴롭긴 또 되게 괴롭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제가 또 그런 부분,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한테 특히 또 실습, 실기할 때도 많이 제안을 하고 도와드리니까요. 추후에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실기도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딴 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더 좋아요.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럼 이 색채라는 것들 하나의 자, 시각 디자인은 뭐예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세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Communication, 바로 이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 이후에 시각 디자인 논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인데 기본적으로 소통을 통해 디자인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분야의 공부가 바로 시각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수단으로서 바로 이 색채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하나는 컨셉 아이디어, 어떤 주제에 맞는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컨셉 잡은 걸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것인가. 세 번째가 바로 그 이미지에 어떤 색을 입힐 것인가. 그래서 색채는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색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수단이면서 어때요?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를 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색채학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시각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제품, 환경, 모든 디자이너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색채학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요. 인쇄 및 사진 기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 이 비주얼, 특히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시각 하면은 눈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다 해요. 그런데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파트가 어디다 하면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대표로 시각한 것이지 이것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얼의 가장 대표가 바로 인쇄와 사진입니다. 이 두 파트는 이제 기본 시각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서 이 파트를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시각 디자인의 비주얼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렵다는 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뭐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요. 시각 디자인 논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시각 디자인 논이라는 것은 시각 디자인이 뭔지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고 준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눈으로 보기 좋게끔 후각 디자인은 코, 귀는 청각?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고 시험 본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얘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만 잘 들어도 실기도 독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시각 디자인 실무. 자, 이게 뭐냐? 이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파트에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가,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실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케팅이라는 것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파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색채학, 인쇄 및 사진 기법, 시각 디자인론, 실무 이런 식의 공부인데 각각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5점씩 배점이 되고요. 그래서 100점이 되는데
네 가지를 합쳐서 4로 나눴을 때 평균이 몇 점 이상? 60점 이상일 때 여러분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꽈락이라는 게 뭐냐면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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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다 맞았는데 한 과목이 40점 이하, 그러니까 35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4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35점부터야. 그래서 평균이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 35점이 있으면 꽈락이라 그래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는 목적은 이제 한 과목이라도 뭐 하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만큼 시각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런 파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냐? 인쇄 사진 기법이 좀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것은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분야다. 들어보지 못했던 전문 용어들이 많이 출제되고 또 인쇄의 어떤 프로세스와 사진의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고 보면 똑같이 암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 보는 분들 중에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봤던 분들, 특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색채학이나 시각 디자인은 실무는 많이 그 컬러리스트 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색채학은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예, 인쇄 및 사진 기법만 들으시고 나머지 여러분 기출 문제만 좀 풀어보시면서 하셔도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시각 디자인을 처음 뭐 컬러리스트도 아닌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강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서를 보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 해보고 기출문제 풀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출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람들이 이 물건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핸드폰 물건을 왜 좋아하냐면 노력하지 않고도 나의 어떠한 그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핸드폰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돈 주고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나의 능력, 초능력을 생기게 합니다. 어떤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엑스맨 되는 거 아닙니까? 초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되게 좋아해요. 화장품? 이뻐 보이게 만들잖아요. 옷 같은 거? 똑같은 사람인데 고급스러워지게 보이고. 노력 대비 효과를 주는 게 어떠한 물건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저의 지식과 정보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죠. 이거 돈 주고 여러분이 사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USB를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내 지식을 여러분한테 딱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해야 돼요. 암기하고 숙달해야 됩니다. 몸에 넣어야 되고 머리에 넣어야 돼. 근데 되게 귀찮아요. 머리에 뭔가를 넣는 거, 그 다음에 몸에 뭔가 넣는 거 되게 귀찮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내가 알아듣는 것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돼. 시험 문제를 풀면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모르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의 공부하시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르죠. 과목이 5과목이거든요. 색채학, 인쇄 및 사진 기법, 그 다음 시각 디자인론, 그 다음 뭡니까? 조형심리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고화학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조형심리학은요, 조형이라는 건 형태죠. 형태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게시탈트의 시지각의 원리인데 그것은 이 시각 디자인론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물론 약간 더 심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파트는 이제 선생님 기출문제 안에 그 기사 시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 풀어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광고학도 마찬가지 실무 요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뭔가 광고학 이론들 중에는 좀 애매한 문제들 전혀 모를 수 있는 뭐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이야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는 뭐 기사 시험 책이 없지만 선생님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접해 보시면 뭐 충분히 60점 정도는
나오니까 이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과목은 이렇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및 사진기법 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다.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지, 일단 중요한 건 인쇄 프로세스와 이 사진의 프로세스,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파트는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예문사 책에 맞춰서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이라기 뭐 전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배워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거나 하시면 이미 유튜브나 카페에 2016년, 15년도에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컬러에 대해서 색채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28강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거의 4시간 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왜냐하면 양이 되게 많은 반면에 2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미시적인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압축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색채학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강의가 카페와 유튜브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필기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들어보시고 이론서 암기하고 단원 평가하고 기출문제 풀고 해설집으로 확인해도 모르면 이제 선생님 다음 카페 오셔서 오답이나 오류, 또 궁금한 거 뭐든 좋습니다.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카톡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색채학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은 꼭 모두 100%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기도 추후에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